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추한 행동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종종 나타날 수 있는 4가지 추한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다가갈 때 이러한 행동을 주의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집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고집스러워지는 이유와 이러한 고집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나이와 고집의 관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고집스러워지는 현상은 꽤 흔합니다. 이것은 여러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의견과 방식이 맞다고 믿는 경향이 생깁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 자아확신이 높아집니다. 이는 자신의 선택과 의견을 더 강하게 지지하고 고집스러움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고집의 부정적 영향. 고집은 많은 경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 친구 사이, 직장 환경,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의견을 고수하면 상대방과의 대화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3. 고집을 극복하는 방법. 고집을 극복하고 후회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1. 자기 인식과 자기 성장.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고집스러운 행동을 극복하려면 자기 인식을 갖고 자기 성장에 열려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합시다. 3.2. 존중과 이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고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시다. 3.3. 유연성을 갖기. 고집은 종종 유연성의 결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식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3.4. 조언과 도움을 받기.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각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3.5. 사과와 용서.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고집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 사과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집은 우리의 성격에 포함된 일부이긴 하지만 나이가 먹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관계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을 향상하고 자기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중요시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고집은 극복 가능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와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실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말실수가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와 이러한 실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나이와 말실수의 관계. 말실수는 나이가 들면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뇌와 기억력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기능이 변화하고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며 기억력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쉽게 기억하고 표현할 수 있던 내용이 말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실수의 부정적 영향. 말실수는 가벼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환경이나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말실수는 갈등과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말실수를 극복하는 방법. 말실수를 극복하고 후회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1. 의사소통 스킬 강화. 말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소통 스킬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질문을 통한 명확화는 말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3.2. 일기쓰기와 기억력 향상. 말실수를 방지하려면 일기쓰기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영양, 그리고 두뇌 게임과 활동을 통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3. 더욱 신중한 대화. 말실수를 방지하려면 대화를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무작정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4. 사과와 정정. 말실수를 한 경우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정보를 정정해야 합니다. 이는 신뢰를 회복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5. 기억 보조 도구 활용. 기억력의 변화로 인해 말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앱, 메모장 또는 일정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말실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나이에 의해 더 자주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를 극복하고 예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스킬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더 신중하고 존중적인 대화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말실수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례한 언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례한 언어가 늘어나는 이유와 이러한 언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나이와 무례한 언어의 관계.
나이가 들면서 무례한 언어를 사용하는 현상은 상당히 흔합니다. 이는 여러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둘째, 노화로 인해 인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자제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례한 언어를 얼마나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무례한 언어의 부정적 영향. 무례한 언어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 친구 사이, 직장 환경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적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3. 무례한 언어를 극복하는 방법. 무례한 언어를 극복하고 후회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1. 자기 인식 강화. 첫 번째로 자기 인식을 강화하고 자기 자각을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각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무례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지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3.2. 감정 관리. 무례한 언어는 종종 감정의 폭발로 인해 발생합니다. 감정 관리 스킬을 향상시켜서 감정이 과도하게 들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3. 존중과 이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무례한 언어를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과 더 원활한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3.4. 문제 해결 능력 강화. 무례한 언어는 종종 갈등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5. 사과와 용서. 말실수를 한 경우 사과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례한 언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나이에 의해 더 자주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극복하고 예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 관리, 존중,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사과와 용서와 같은 대처 방법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무례한 언어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혐오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혐오 감정이 늘어나는 이유와 이를 극복하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나이와 혐오 감정의 관계. 나이가 들면서 혐오 감정이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노화로 인해 사회적인 변화나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인을 다르게 대하거나 혐오할 수 있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편견과 선입견이 노화와 함께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혐오 감정의 부정적 영향. 혐오 감정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 친구 사이, 직장 환경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하며 사회적 관계와 개인의 삶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혐오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 혐오 감정을 극복하고 후회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1. 자기 인식 강화. 첫 번째로 자기 인식을 강화하고 자기 자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각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 혐오 감정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3.2. 감정 관리. 감정 관리 스킬을 향상시켜서 감정이 과도하게 들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화로 인한 감정 변화를 더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3. 교육과 이해. 타인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공부하며 과거의 편견과 선입견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폭넓은 시각을 개발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4. 혐오 감정과 대화. 혐오 감정을 극복하려면 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5. 사회 참여와 봉사활동. 사회 참여와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른 사회적 그룹을 이해하며 혐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혐오 감정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이에 의해 더 자주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극복하고 예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 강화, 감정 관리, 교육과 이해, 혐오 감정과 대화, 그리고 사회 참여와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혐오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더 나은 대인 관계와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행동을 피하기 위해 자기 인식과 자기 조절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